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두 분의 아주 귀한 손님, 귀한 전문가 늘 함께 하십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첫 번째 일발장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발장전인데요. 정철진의 일발장전. 테슬라 구조조정 소식의 급락, 오늘 2차 진주주 영향은입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네. 이게 그때그때 다른데요. 이렇게 대규모 감원을 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하면 네. 시장이 좋을 때는 호재잖아요. 맞아요. 10% 이제 감원한다는데 테슬라가 오히려 간밤에는 뭐 5.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작년에 뭐 아마존 그다음에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 대규모 감원을 하고 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네. 보시면은 예. 사실 이제 감원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야 상당히 좀 혹독한 뭐 그런 이제 이슈긴 합니다만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영 효율화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인식하기 마련인데 오늘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 이제 감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테슬라 주가가 5%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결국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게 약 5년마다 이제 뭐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해서 회사를 재편해 나가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전기차 업황이 좀 부진하다라는 걸 자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이제 판매량 감소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이제 주가에 좀 악재성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10%가 넘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테슬라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숫자가 한 14만 명 정도 된다라고 네. 하거든요. 이게 3년 만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제 인력이 늘어난 건데 이걸 한 10% 줄인다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4,000명을 이제 해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대규모로 이제 감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와, 테슬라 사정이 정말 안 좋구나. 네. 약간 이제 요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또 오늘 미국장 분위기가 좀 좋았다면 낙폭을 어느 정도는 또 그러니까요. 만회를 예. 하겠습니다만 원체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좀 부진했고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거의 이제 가장 좀 많이 좀 빠진 종목이 네. 테슬라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 감원은 한다라는 건 이제 발표했고 저는 이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호재가 될 거라고 봐요. 네. 비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효과가 있을 거기 예. 때문에 예. 가뜩이나 지금 올해 테슬라 적자 전환에 대한 이제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호재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재료다. 결국은 테슬라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모멘텀이 뭐가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건 결국 전기차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이슈거든요. 그건 어차피 하반기가 좀 돼야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좀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 저는 뭐 테슬라가 조금 이따가 뭐 김준호 매니저님도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테슬라가 단순히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슈퍼차저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에 있어서도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잘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다른 어떤 기업과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우위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 좀 되어 있고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제 로봇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장 동력이 조금 이제 가시화되면 테슬라 주가는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160달러 저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재가 나오고 주가가 밀려도 160달러 정도는 지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60달러 선 위에서는 일단 주가가 좀 끝났기 때문에 160달러가 만약에 지지된다라고 하면 반등의 여지는 이제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모멘텀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로보택시라든가 또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그 로봇도 있고 거기다 뭐 태양광 플랫폼 이게 플랫폼 맞아요. 기업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요. 뭐 하나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는 이제 공매도 세력, 미국의 공매도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분기에도 수익성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 이제 테슬라였고, 그래서 작년에도 원래 테슬라가 가장 먼저 이제 대규모 감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빠졌던 기업도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하락할 만한 명분과 비밀을 좀 찾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사이버 트랙이 이제 가속 페달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리콜 문제도 있고 한 달 동안 생산이 멈춘다는 얘기도 나와줬고요. 그래서 또 1분기, 2분기도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량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인도량이 나왔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가뜩이나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높게 나왔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꺾인 부분이 오히려 올해도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은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까지 같이 좀 더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단점만 보면은 계속해서 테슬라가 빠질 것만 같지만 또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뭐 가장 가깝게 FSD,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도 예. 12.4가 나오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8월 8일 날 이제 로보택시 공개를 네. 앞두고 있잖아요. 로보택시 공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그 외적으로도 이제 내년에 모델 2에 대한 생산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 좀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대규모 인력 감원을 했다라는 이유는 많은 어떤 역할과 직무에서 중복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 그렇다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휴머노이드가 그 일자리를 좀 대체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FSD가 장착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이제 기가팩토리에 직접 투입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 많은 일자리 중에 대체적으로 또 그 옵티머스가 대체가 된다고 했을 때 또 이제 로봇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과 또 풀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쪽의 어떤 모멘텀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무료 배포가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네. 이후에 그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구독료가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좀 인하한 상태잖아요. 예. 그랬을 때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은 사실상 이제 테슬라라든지 사실 선도 기업들이 같이 독과점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라이센스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이제 확대가 되고 또 그리고 로보택시까지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어쩌면 올해가 좀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네.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이 전기차 쪽의 어떤 수요 둔화로 인해서는 충분히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올해만 네. 거의 고점 대비 37% 이상의 하락에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 테슬라의 주가 160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척후병 정도는 신규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또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 이런 조언들 해주셨고요. 중요한 건 오늘 국내 2차 전지주 영향입니다. 테슬라와 주가와 국내 2차 전지주 주가 가장 정비례 관계가 높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오늘 어느 정도 악영향은 좀 감내를 하고 좀 예상을 하고 접근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2차 전지 전기차의 또 상징적인 종목이다 맞아요.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 영향이 좀 없을 수는 없는데 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우리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1분기 내내 선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다행히도 지금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영향은 조금 저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테슬라 주가가 이제 지금 빠지는 건 두 가지 이제 정도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경쟁자들의 지금 진입, 중국의 뭐 BYD를 포함해가지고 전기차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고 또 싸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경쟁자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점유율이 이제 좀 뺏기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가뜩이나 이제 전기차가 수요가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뭐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좀 결정적인 주가 하락의 이제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악재들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달러 정도 수준에서 지루한 지금 이제 등락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뭐 1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이제 실적 발표했고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테슬라 이슈로 또다시 이제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약세 구간이 이제 바닥을 좀 잡는 지지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구간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최근에는 테슬라와 우리 국내 2차 전지 이제 종목들의 상관관계가 네.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 테슬라 주가가 빠지더라도 우리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종목에 따라서. 그렇죠. 네. 테슬라가 반등할 때 네. 우리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뭐 빠지는 경우도 경우도 좀 있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조금 약해졌다라는 점이 오늘은 오히려 국내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조금은 나은 이제 환경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시장의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이미 많이 빠졌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제 높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 쪽에서 매도세가 이제 조금 강하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뭐 테슬라의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장이 시작되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2차 전지주는 네. 먼저 빠졌던 셀 업체들, 배터리 맞습니다. 셀, 완전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네. 빠질 만큼 빠졌다. 뭐 원통형 나오면서 이제 반등도 하려고 네.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좀 약간 분야별로 좀 나뉠까요? 뭐 양극재라든가 뭐 엔캔 같은 전해액이라든가 뭐 셀업체라든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흐름을 보면은 사실상 올해까지는 이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있다로 네.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제 물가도 이제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뭐 에코프로나 양극재, 뭐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가파른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다만 그동안 전기차의 어떤 이제 단점으로 지적해 왔던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 또는 그 화재의 위험성, 뭐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부분들, 또 인프라 문제 이런 부분에 어떤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뭐 전액 그래서 최근에 엔캠이 크게 올라갔던 네.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고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LFP 배터리 들어가는 음극재 관련 종목들도 예. 최근에 좀 2차 전지 섹터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그동안 이제 전기차의 어떤 단점으로 지목을 받았던 부분들의 어떤 개선 사항을 하고 있는 어떤 소재나 또 그리고 이제 핵심 부품들 기업들은 오히려 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2차 전지도 충분한 어떤 조정 흐름은 나와줬고 시장이 좀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또 기술적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 섹터가 될 것인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호흡으로는 2차 전지 섹터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고 있지만 올해 어떤 시장의 어떤 중심에서는 조금 빗나간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두 분께 또 짧게 여쭈면은 네. 그래도 공략 포인트가 뭐 전액으로 갈까? 난 양극재야. 아니면 나는 이제 뭐 삼성 SDI야. 네. 뭐 아닐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김행 매니저께서는 그러니까 어디가 저는 이제 공략 좀 두 포인트다? 가지 네. 축을 놓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도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어차피 이제 이 전기차 업황 저는 패러다임 자체는 분명히 이제 전동화로 가는데, 네. 바뀐다라고 보는데 결국 시간의 문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은 네. 없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네. 사실 저는 이제 전동화와 관련된 이제 패러다임 자체는 변화가 없을 네. 거다. 다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저는 결정적으로 작년에 미국의 혹한이 또 전기차 수요 둔화에 가장 좀 결정적인 그렇습니다. 이슈였다고 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하려고 했던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예. 갑자기 막 텍사스에 혹한이 오고 이러니까 배터리가 그냥 한 30분 만에 다 방전돼 버리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더 비싸게 이제 주더라도 친환경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전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네.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둔화가 좀 됐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장통의 단계다. 예, 예.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하고 배터리의 이제 성능이라든지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었던 이런 혹한이라든지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배터리의 이제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가죠 또. 그럼요. 전기차 그런 시대가. 측면에서 예.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지금이 그야말로 이제 성장통, 시간을 성장통이다. 조금 이제 벌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저는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분명히 좀 투자 매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양극재 종목들 먼저 봐야 됩니다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LFP 네. 관련해서 뭐 어제도 대주전자 재료 같은 예. 종목들은 나머지 이제 소재 종목들에 비해서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대주전자라든지 나노 신소재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좀 경쟁력이 이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조금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봐야 되고 예.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살아났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시점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하나 테마를 꼽자면 LFP 쪽 하나. 맞습니다. 예, 네. 체크 포인트고요. 김 매니저, 이것도 이어서 질문인데 네. 한때는 삼원계가 더 뛰어나다. 네. 그러다가 삼원계와 LFP 네. 같이 간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LFP가 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원계 쪽에 많이 지금 물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예. 저는 근데 내연기관도 또 휘발유가 있고 LPG가 있고 뭐 그리고 또 디젤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이제 타입별로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해는 이제 전기차의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또 중국 기업들이 먼저 이제 가격대가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 고사양의 자동차를 계속해서 좀 출시하면서 예. 오히려 결국에 자동차 또 전기차의 그 원가를 낮추려면 결국에 배터리고 배터리가 이제 리튬 원소재 배터리가 우리 삼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원가가 80% 가까이 저렴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리튬 인산재 배터리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올해 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직접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네. 국내 배터리 3사도 LFP 배터리 관련해서 개발에 지금 박차를 네. 가하고 있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중국의 CATL이든지 BYD가 이제 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삼원계뿐만 아니라 이제 LFP 쪽에서도 지금 개발의 속도를 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전기차 이제 다양한 어떤 라인업들이 생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근데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저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저도 김영민 기자와 같은 생각으로 또 이제 LFP 쪽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테슬라의 전 세계 10% 감원 뉴스에 이제 테슬라 급락을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분의 매니저께서는 그래도 종목별로는 차별을 보일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테마를 잡자면 역시 LFP 쪽에서는 나름의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저의 일발 장전은 마치고요. 다음 일방장전 보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일발 장전은요. 자율주행 쪽이 이제 테슬라의 유일한 또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한번 예. 준비해봤습니다. 연관성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또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또 이제 인천의 연정도에서 송도까지 한 60km 구간을 이번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또 이제 실증차를 운행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줬는데 예. 유독 이 텔레칩스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네. 사실 텔레칩스의 매출의 한 80% 이상은 현대차 그룹에 이제 공급이 되고요. 또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또 이제 AVN이라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칩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바로 텔레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ADAS라든지 또 그리고 또 이제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칩들을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텔레칩스의 매출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작년 말에 또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관련해서 또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올해 테슬라가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하고 또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또 이제 무료 배표를 예. 했다라는 거는 예. 현대차와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태동기고 또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지금 이제 그 자율주행 레벨 4 관련해서 또 실증차의 운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는 올해 우리가 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뭐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뭐 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ADAS 특히 이제 MPU 신경망 처리 장치가 접목된 또 이제 ADAS 관련된 칩인 엔돌핀도 이제 공개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또 이제 ADAS 관련된 칩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MCU 칩 관련해서도 2021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차량용 MCU 칩 32나노미터급을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또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 또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 간의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협업과 또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과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와 자율주행 칩 개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텔레칩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MCU 칩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매출 성장과 또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된다고 했을 때 텔레칩스의 MCU 칩과 또 그리고 MPU가 접목된 또 아까 말씀 ADAS 관련된 칩에 대한 수요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이 또 기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 바로 말씀드리면요. 예. 매수가는 이제 전일 종가였던 25,600원을 좀 매수가로 좀 설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3만 원 부근대, 그 손절가는 22,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텔레칩스를 이제 일발장전으로 네. 준비를 하셨으니까 연관된 좀 질문을 드리면 확실히 산업 전문가하고 투자 전문가는 대응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네. 레벨 4가 되겠어? 이 레벨 3도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희망을 누르거든요. 네. 근데 투자 전문가들이 희망을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레벨 4가 정말로 뭔 얘기인가요? 이게? 저는 뭐 사실 지금 테슬라의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이 그저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졌다라고 하고요. 예. 뭐 어느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조금 더 앞서는 또 예. 안전성을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진보 기술의 어떤 진보는 늘 의심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저는 레벨 4와 또 완전 자율주행도 시간 문제인 거지 결국에 도달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또 테슬라라든지 또 최근에 뭐 아마존 또 그리고 또 구글에서도 네. 어느 정도 좀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레벨 4는 사실상 이제 아무래도 운전자 개입이 이제 없고 또 그리고 사실상 모든 게 제조사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법도 바꿔야 그 되고. 과정에서 네. 저는 이제 법의 어떤 이제 개선과 또 이제 법 관련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는 게 가장 좀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 안에 지금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발사체가 다시 뭐 돌아오는 마당에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은 절대 어렵지 않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 문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항상 6개월 정도 선반영되고 그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
완전 자율주행 가는 과정에서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충분한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이 실물 경제 영역과 투자의 그렇죠. 영역은 다르다.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FSD 구독료도 인하하고 뭔가 네.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예, 레벨 4 이슈. 저는 충분히 뭐 실현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저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이 AI 기술이 지대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칩들의 이제 사양도 고사양화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행의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축적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좀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자율주행하면 또 모빌아이라고 하는 기업을 네. 이제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 네. 모빌아이가 뭐 실적 쇼크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연초에 주가가 속된 말로 이제 박살이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25달러 밑으로 이제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거의 35달러 수준까지 가격 반등이 좀 진행이 그래요?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뭐 텔레칩스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또 제공하는 기업들이 시간에는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고 어차피 이게 시장이라는 게 지금은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건 믿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투자 심리가 딱 회복됐을 때는 이 주식시장의 습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보다는 미래를 이제 꿈꾸게 되는 게 또 이 주식시장의 이제 생리라고 보면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기가 환경상으로 보면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네. 살아났을 때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났을 때를 좀 대비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AI 이슈와 로봇 이슈 항상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AI가 로봇은 거의 한 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 이 자율주행 기술이 AI로 인해서 더 빨리 이제 기술이 이제 보편화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먼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를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건 매력이 별로 없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전기차 안에 타서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 업무도 보고 네.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목적지에 이제 도달을 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테슬라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그걸 이제 플랫폼의 도달하기 꿈이죠. 위해서 네.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또 기술 소프트웨어가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또 현대차가 4단계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성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높진 않습니다만 미래로 이제 나아가는 이제 방향성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특히 또 오늘처럼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이제 구간이 될 수밖에 그럴 거예요. 없잖아요. 네. 그런 구간일 때는 이런 이제 단기 좀 테마가 부각이 좀 됐을 때 자율주행, 뭐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런 네. 자율주행 칩을 제조하는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네. 개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한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투자 전략으로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네. 칼을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될 거야. 그래서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네. LG 이노텍도 결국은 될 거야. 문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약간 비중을 많이 싣기보다는 네. 계속 적립으로 쌓아가는 이런 전략은 또 어떨까요? 월별로 적립으로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봐요. 사실 아까 김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뭐 로봇이 저는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이 곧 로봇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예전에는 좀 속도가 더였던 게 이제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속도가 더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그 속도가 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또 AI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풀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무료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의 단점이 꼽히는 게 아침 네. 출근 시간에 이제 꽉 막힌 도로에서 차가 끼어들기를 못하는 거,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사 현장에서 자동차가 멈춰버리는 거,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그 단점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일론 머스크도 8월 8일 날 로봇 택시를 공개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AI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의 접목이 되면서 그 발전 속도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가 처음으로 공개했던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거의 사람이 지금 이끌려서 나왔던 정도였는데 지금은 막 빨래도 걷고 또 그리고 직접 체조도 하고 스스로 인지 판단을 하는 모습을 불과 1년 만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과 이 자율주행의 어떤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자율주행과 로봇은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성장이 담보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크 기업들이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에 지금 뛰어든 만큼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정리적 투자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제가 더 네, 추가해드리고 네, 싶은 게 예. 자율주행 모멘텀이 좀 많이 약화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 이 애플카 철수한다. 맞아요. 이 얘기 나오면서였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다시 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애플이? 거의 10년 이상 지금 기술 개발을 해놓은 게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로봇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같지만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고 나면 자율주행 뭐 기술 개발하는 건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플은 우선순위를 일단 로봇 쪽으로 이제 좀 둔 두고 거고. 로봇 사업을 이제 네. 진행하겠다는 걸 이제 발표했을 거고 아마 로봇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분명히 애플카도 다시 이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모빌아이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반도체 칩 이쪽 생태계가 분명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도 거의 비슷해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어차피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만 네. 성장성 자체, 이제 방향성 자체는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네. 애플이 사실상 이제 로봇 사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원래 기정사실했던 게 예. 그 제가 방금 전에 자율주행이 로봇이고 로봇이 자율주행이라고 걔가 말했던 게 AI고. 그게 네. 바로 팀쿡이 했던 얘기입니다. 네. 팀쿡이 2021년도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이제 멈춰서면서 로봇 사업에 뛰어든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 로봇 사업이 확대되면은 그 기술력으로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장기적인 플랜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호의 매니저의 일발장전 텔레칩스였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 전문가분들은 레벨 4가 쉽지 않다. 법도 바꿔야 되지. 그 어느 세월에 이야기를 하지만 투자의 영역에서는 이미 달려가고 있고요. 8월 8일인가요? 테슬라의 네, 로봇택시. 로봇택시. 네. 8월 8일 일단 재료 하나 버티고 있다. 이 점 네.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보도록 하시죠. 네, 저희 일반장전 오늘 약간 좀 생뚱맞을지는 모르겠는데 APR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많이들 속썩어 계시는데. 네. 예. 공모 당시에 워낙 좀 뜨거운 관심을 네. 좀 받았고 무려 이제 청약 자금이 14조 원이 이제 몰리면서 네. 엄청난 이제 흥행몰이를 했는데 정작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제가 AS를 좀 해드릴 네, 겸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또 시장이 최근에 그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예.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그다음에 이제 휴젤,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견조하게 지금 잘 예.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광고에 나가는 것처럼 뭐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이 김희선 씨가 예. 그야말로 뭐 모두가 다 선망하는 여배우 아닙니까? 이 김희선 씨가 직접 이제 광고하고 있는 이 또 홈케어 이제 뷰티 제품에 대한 이제 또 소개도 한번 해드릴 겸 오늘 APR이라는 종목 한번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뭐 국내 홈뷰티 시장 뭐 점유율 압도적인 1등이고 일단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이 메디큐어라고 하는 이제 이 홈뷰티 미용 기기에 대해서 워낙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주변에도 실제로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네. 뭐 좀 더 싸게 쌀 수 있는 사이트 어디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애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이제 지난 3년간에 고속 성장을 하다 네. 보니까 상장까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뭐 조금 이제 고평가다. 사실 희망 공모 밴드가 한 18만 원, 20만 원 그 정도였는데 그 상단을 거의 20% 이상, 25% 이상 이제 넘겨가지고 25만 원에 이제 공모가가 이제 결정이 됐었거든요. 공모가 자체가 조금 높았다라는 게 하나의 좀 디스카운트 이제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오버행 이슈. 예. 1개월 보유회수 물량, 2개월 보유회수 물량, 보유회수 기간이 이제 끝날 때마다 이 오버행 이슈가 이제 주가에 또 발목을 좀 잡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오버행 감사합니다. 물량들 예. 얼마나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단 네. 1개월 보유회수 물량이 한 11.53% 정도 이제 된다라고 하고 이미 예. 그거는 이제 상장되고 나서 1개월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1개월 보유회수 물량은 지금 시장에 이제 출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등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마도 이제 1개월 보유회수 물량들이 이제 풀리는 거. 저 물량입니다. 87만 그렇습니다. 주.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장되고 2개월 이제 88만 5천 주, 11.68% 이게 또 있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상장되고 나서 2월 27일 날 이제 상장됐으니까 또 4월 27일부터 보유해서 물량들이 또 풀릴 거예요. 아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오버행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상장 기업들은 뭐 오버행 이슈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기업들이 상장되기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 또 엑시트를 해야 될 거거든요. 오늘 HPSP 아까 이제 오프닝 때도 잠깐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HSP 지금 최대 주주 사모펀드가 100억 가지고 투자한 회사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지금 3조가 훌쩍 넘어가니까 지분 30한5% 정도 되나요? 그거 이제 35%, 경영 프리미엄까지 이제 감안하면은 최소 1조 원 이상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100억 투자해가지고 1조 이상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우리 전대미문의 우리나라 이제 사모펀드 투자 역사상 투자 수익률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상장이 되고 나면은 뭐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이슈라든지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 실적의 이제 성장성이 그 오버행 이슈를 이제 덮어줄 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면 네. 주가는 저는 결국 회복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두산 로보틱스가 그랬잖아요. 상장되고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 막 밀렸습니다만 MSCI 지수 편입된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APR도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있는 악재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적어도 공모가 25만 원 아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일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저점 매수에 한번 나서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버행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21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단기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눈에 띄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해외 수출에 대한 이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이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R 역시도 전체 매출의 거의 37%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피부 미용 자체가 뭐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받았었던 분야지만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서는 이 피부 미용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광욕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취미가 될 정도로 그냥 뭐 자외선 주근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이제 뭐 K-팝 열풍, K-뷰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워낙 좀 높아지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홈뷰티라든지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건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하고도 이제 맞물린다라고 보거든요. 화장품 기업들이 다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수 때문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수출을 오히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이 또 다른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제 궤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제가 볼 땐 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오버행 이슈를 제외하고 나면 충분히 이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뭐 당장 급등이 나오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저점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종가가 23만 7,500원인데 뭐 오늘 또 시장이 조금 하락 출발을 하게 된다면 한 23만 원 정도 좀 깔아놓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0만 원, 손절 가격은 20만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PR 신규 상장 종목인데 가장 큰 약점은 공모가가 높았어요. 예, 그게 가장 큰 약점인데요. 앞서 오버행 물량 이슈 표를 주셨잖아요. 이거를 좀 우리가 활용하면 어떨까? 보니까 1개월치 한 85만 주, 뭐 2개월에 88만 주, 그 다음에 6개월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개월째 물량이 털리는 게 한 4월 말에서 5월이라면 보통 오버행이 나올 때는 저 6개월에 털 저 친구들이 주가를 항상 좀 높이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개월 끝날 무렵에 한번 접근하는 이런 전략을 그렇죠. 4월 27일이 이제 2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케줄로 봤을 때는 6개월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미 이제 투자한 뭐 사모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스케줄을 감안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엑시트를 할 수 있게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2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되는 시점, 유통 주식 수 비해서 뭐 저는 오버행 물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진 않는데 사실상 이 물량들이 이제 80만 주 1개월 그다음에 88만 주 이제 2개월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주가는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APR이 거래량이 워낙 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거래량이 조금 회복되고 1거래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되면서 오버행 물량에 대한 이제 소화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좀 되는 시점. 그때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사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4월 말을 전후로 해서는 분명히 이제 주가에 변곡점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APR이었었고요. 뷰티 기기는 그냥 쉬었다가도 마치 순환매처럼 이 업종에서 돌더라고요. 최근에 뭐
KC도 그렇고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뭐 비올이라든지 지금 많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 섹터 대비해서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좀 큰 기업들은 사실상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약간 테마성으로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한다 아니면 한중 간의 또 관계가 개선되던가 아니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있을 때만 이제 우리 국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중국 내에서도 사실 K뷰티 입지가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시장이 더욱더 좀 집중을 받을 수가 있고 중국 외에도 꾸준하게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APR이 좀 이제 고밸류를 받았던 것도 화장품이랑 또 이제 그 홈뷰티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또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시장에도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고밸류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장 시기가 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섹터에 좀 붐을 불기 전에 지금 이제 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저도 오버행 이슈만 좀 끝나고 나면은 또 충분히 APR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출 성장에 나아주고 있는 기업이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또 선진국가에도 매출 확대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오버행 이슈만 잘 우리가 좀 비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좀 큰 시대가 좀 분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증시 오늘 일부의 든든한 핵심 코너입니다. 일발장전 함께해 주셨던 우리 김영민, 김준호 매니저.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